자, 일단 수동 결산 있죠. 12월 31일자. 자, 일단 1번 있잖아요. 1번. 1번 푸는 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1번을 좀 이제 되게 좀 정성스럽게 풀어보고, 논리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몇 페이지죠? 7페이지죠? 7페이지 1번이고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자, 해볼게요. 자, X 0년도 12월 30일 있죠, 여러분들. X 0년도 12월 31일에 여기 이게 한 주당 5만 원 주고 취득한 게 4만 5천 원으로 떨어졌죠, 가격이. 그죠, 여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끝났을 거냐면, 대변에 매도라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이죠. 한 주당 5천 원만큼 시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평가 손실. 네, 100주 곱하기 한 주당 네, 5천 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년도 말에 요거. 이때 색깔 맞추면 이때 그죠? 자,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장부상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얼마로 기록돼 있을 거냐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거 녹색으로 하면 요 X 1년중 기준거래입니다. 요때 30주를 매도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매도하는 분기는 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는 X 1년 중에 매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30% 처분한 거잖아. 30% 처분. 그죠? 100주 중에 30%인 30주 매도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3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만큼 제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이제 남은 걸 평가해야 되는 거 제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요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30주 곱하기 5천 원만큼 제거를 했었겠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제거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2월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할 때는 남은 70주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남은 매도 가능 증권 이걸 통해서 남은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 있잖아요. 장부 금액이 그럼 7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만큼만 남겠죠?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원래 여기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만 5천 원으로 기록돼 있었잖아요. 전년도 말에. 기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X 1년 중에 30% 처분할 때 30주 곱하기 4만 5천 원만큼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매도 가는 증권은 70주 곱하기 4만 5천 원만 있다. 맞죠?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7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만큼 네, 남아있다 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빨간색. 그럼 이렇게 얘가 이제 5만 한 주당 이제 올해 연도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한 주당 5만 3천 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우리가 이때 이렇게 됐어요. 이거 X 1년 12월 31일 날. 그럼 남은 매도 가는 증권이 70주잖아, 70주. 맞죠? 그럼 70주 곱하기 한 주당 5만 3천 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분기에 끊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분기에 끊으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변에 분기 여거예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을 우리가 70주 곱하기 한 주당 8,000원만큼 올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8,000원만큼 올리는데 원래는 이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간에 상계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얘부터 먼저 제거해야죠, 제거. 맞죠? 그럼 제거해야 되니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태생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없앨 때 대변으로 죽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7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제거하고요. 그죠? 그러고도 얼마가 모자라요? 3,000원 모자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숫자로 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게 눈에 이제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그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자, 그럼 이거를 빨리 하는 거 설명해. 빨리 하는 거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결론적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원래 차변에 있었는데 이 분계를 통해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이 0이 됐을 거예요. 맞죠? 0 됐을 거고 남아있는 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얘만 남아있을 거고 요거를 여러분 제거한 거잖아요. 제거하고 결론적으로 요 X 1년 12월 31일 남은 것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만 남아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뭐냐면 내가 장기 투자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내가 이제 시가가 오르든 내리든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주고 샀냐면 한 주당 5만 원 주고 샀죠. 한 주당 5만 원 주고 샀는데 최종적으로 공정 가치가 5만 3천 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70주 곱하기 5만 3천 원. 이게 최종 시가죠. 최종 시가하고요. 그 다음에 5천 원, 5만 원. 취득가액과의 차이예요. 어저께 매도 가는 증권 처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주고 산 걸 얼마에 팔았냐를 보듯이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빨리 끊으시는 방법은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만 하시면 돼. 이 생각. 뭐냐 일단 이 매도 가는 증권 요거 있죠. 어떤 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요거 매도 가능 증권 요 70주 곱하기 8,000원 이해되시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45,000원으로 돼 있는 걸 53,0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8,000원만큼 올릴 거란 말이에요. 맞죠?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00주 중에 30주를 팔았을 거니까 남은 70주에 대해서만 45,000원짜리가 53,000원 될 거다. 맞죠? 요렇게 되세요. 요렇게 하시는 걸로 빨리 푸시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건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최종적으로 요것만 잡으시는 거예요. 요거. 맞죠? 그럼 빵꾸 나는 곳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 잡으시면 돼요. 요게 답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그거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실제로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요거 2점짜리이기 때문에. 요게 실제 제가 기출문제를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그럼 기출문제집 468페이지 펴보실래? 468? 기출문제집 468페이지. 2번 문제, 2번 문제. 기출문제 468페이지 2번 문제 있죠. 이거 빨리 푸는 거 설명드릴게요. 얘도 비슷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실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답 맞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음. 자, 보세요. 지금 했던 논리로 푸는 거, 했던 논리로. 했던 논리로 풀면, 일단, 매도 가는 증권을 700주 곱하기 한 주당 18,000원에 취득을 했죠? 맞죠? 그랬다가, 네, 20X0년 12월 31일 날 한 주당 시가가 2만원 됐어요. 그죠? 2만원? 그럼 장부상에 매도 가는 증권은 2만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요때 7월 1일 날 50% 매각했대요. 여기 700주 중에 요때 50%를 매각했대요. 그러면 남은 매도 가는 증권은 350주가 되겠죠. 요거를 통해서 남은 매도는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건 의미 없어요. 19,000원은 주당 19,000원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파는 분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은 350주에 대해서 17,500원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교하시는 거예요. 남은 매도 가는 증권 350주 곱하기 2만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17,500원 일단 평가하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일단 매도 가는 증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계가. 매도 가는 증권 까야죠.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5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그냥 얼마 주고 샀던 게 최종적인 공정 가치가 얼마 됐냐나 비교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요. 매도 가는 증권 한 주당 18,000원 주고 취득했어요. 맞죠? 근데 최종적으로 공정 가치가 한 주당 17,5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500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대신에 350주에 대해서만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매도할게요. 매도 평가 손실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최종적인 취득원가하고 최종적인 공정가치하고가 남았잖아요. 잔액이. 그렇죠? 그럼 여기 이거 500주래. 350주 곱하기 한 주당 500원만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빵꾸 나는 곳에 뭐 차이 나는 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도 평가이익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해답 보시고 그게 됐을걸요? 해답 몇 페이지냐면 480페이지인가? 480페이지. 자, 480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보세요. 80페이지. 예. 보시면 매도 가는 증권이 350주 곱하기 2,500원 하면 거기 있는 87만 5천원일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여기 350주 곱하기 500원 17만 5천원.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을 빵꾸 나는 곳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이 순서대로 푸세요. 1. 남은 매도 가는 증권의 장부 금액과 최종적인 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예, 매도 가는 증권 늘리거나 줄이고 그 대신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상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 주고 샀던 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남은 350주 곱하기 500원, 500원에 대해서 평가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비어있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의 상대방은 평가 이익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시간 한 1분 만에 풀어요. 2점짜리. 그렇죠? 이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회차 또 몇 개 적어드렸죠. 74페이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회계부가 소득 교재. 그럼 나머지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렇죠? 빨리 푸시는 만 밟고 계셔야 돼, 반드시.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되잖아요. 시간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2번 할 건데 2번은 그냥 빨리 할게. 2번은 자, 2번 보시면 12월 30일이죠. 12월 31일 날 뭐야? 왜 어디 갔대? 자, 일단 12월 31일 날 차변의 급여 801번 2,40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임차료 요걸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 해답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캡처해놨는데 요거 이렇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 뭐예요? 딱 문제 읽어보시면 이거 우리가 귀속분 급여니까 급여가 2,400만 원 발생했는데 단지 돈만 안 나갔죠 올해연도 말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분계가 요놈식이에요. 차변의 급여 2,4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물론 미지급 써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 어렵지 않죠? 요거 빼려고 했다가 그냥 좀 혹시나 높아심에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이 올해 개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X 2년 귀속 보면 내년도의 비용을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먼저 낸 게 330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임차료라는 비용 취소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취소하고 선급 비용 잡으면 되는 거지. 요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건 없는데 이건 그죠? 넘어갈게 이거는 그냥 말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금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부가세 대금금이 여기죠. 부가세 대금금이 뭐냐면 얘가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죠. 매입세 공제될 때 부가세 대금금이라는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죠. 그 매출세액인데 매출세액은 부채. 보니까 부채는 잔액이 대변이죠. 오케이.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이게 플러스면 납부세액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납부세금 나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뺐더니 매출세가 더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니까 여기는 우리가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 요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숫자가 반대면 이때는 미수금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예정 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 있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우리가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죠. 확정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 하잖아요. 그죠? 이 문구를 그대로 분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차감하라 이 뜻이에요. 미수금 차감. 응? 되세요, 여러분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손세 공제도 대손세 공제 풀이해서 분개 끊었잖아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해서 부가세 예수금 깎고, 맞죠?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부가세 예수금 증가시켰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미수금 계정에는 예정 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이 있으니까 납부할 세액에서 까라. 이거 그대로 하면 미수금 되어 있는 걸 까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고. 그 다음 우리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 잡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요 분계입니다. 여기에요. 얘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일단 부가세 대급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 4,860만 원 대변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차변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납부할 세액에서 미수금 깐다 이렇게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세 분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하면 미지급 세금이 3,510만 원이 나와요. 응? 한번 해볼게. 계산. 여러분 이거 굳이 그 계산으로 표현하면 지금 매출세액이 8,4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매출세 8,400만 원에서 매입세 공제가 4,860만 원이죠. 지금 계산하면. 그 예정신고시 미완급된 세액 납부세에서 까잖아 여기서 50만 원. 근데 다시 가산세 20만 원 더 내야 돼요. 네, 이거 계산을 쭉 하시면 아마 얘가 계산하시면 3,510만 원 나와요, 실제로. 그럼 요거 그대로 하는 거 여러분들 요거 미수금에서 차감. 요거 미수금에서 차감. 요거 하는 거예요. 미수금 차감. 그래서 미수금 대표를 깐 거예요. 그렇죠? 그럼 3,510만 원 나와요. 계산기 뚫려보시면. 그렇죠? 요게 핵심이었어요. 요거 예정신고 미완급세 어떻게 할지. 넘어가도 되겠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부가세 대급 정리하는 거 문제 중에. 계정 과목도 안 주고. 만약에 시험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나오면 뭐로 처리해요,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 잡이, 그죠. 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9페이지. 8번.